이제 그 이상한 연주 좀 그만해요! 최 씨가 기훈의 손에서 바이올린을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바이올린이 돌에 부딪히면서 목 부분이 부러지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안 돼! 기훈의 절규가 묘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훈은 부서진 바이올린 앞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주워 담았어요. 그건 미정이 손길이 남아있는 마지막 거였는데 60년간의 기다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누르시면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주택가의 끝자락,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빼곡히 들어선 오래된 집들 사이로 묘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단층 집이 하나 서 있죠. 빛바랜 벽돌과 녹슨 철문, 작은 마당에는 이름 모를 나무 한 그루가 외롭게 서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기훈이 살고 있어요. 올해로 80이 된 기훈은 동네에서 조용한 노인으로 통합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곧은 어깨와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죠. 흰머리가 깔끔하게 빗어져 있고 언제나 정갈한 옷차림을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딘가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때면 그 시선 너머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낮에는 주로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카페 추억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카페는 70대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는 곳으로 낡은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LP 음반이 하루 종일 카페를 채우고 있죠. 벽에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가수들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고 테이블마다 낡은 꽃무늬천이 깔려 있습니다. 기훈은 언제나 창가 자리, 정확히 같은 자리에 앉아 낡은 신문을 읽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해요. 기훈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커피 드릴까요? 카페 사장 할머니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면 기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늘 그것으로 부탁드려요. 기훈이 마시는 것은 항상 아메리카노 한 잔입니다. 설탕도 크림도 넣지 않은 검은 커피죠. 가끔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기는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날씨나 동네 소식 정도만 주고받을 뿐이에요. 기훈 어르신은 가족이 없으신가 봐요. 늘 혼자 오시네. 그러게 말이야. 자식들이 어디 있는지.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기훈은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실 뿐이죠. 기훈이 카페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오후 3시경입니다. 그때가 되면 할머니가 특별히 아끼는 클래식 음반을 틀어주거든요.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피아노 소나타가 흘러나올 때면 기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해요. 눈을 감고 음악에 깊이 빠져드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도 해요. 마치 피아노 건반을 치는 듯한 아니면 바이올린 현을 짚는 듯한 손동작이었죠. 어르신,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혹시 음악하셨어요? 한 번은 젊은 손님이 그런 말을 건넸어요. 기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조금 했었거든요.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한때는 음악이 그의 전부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기훈을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노인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기훈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카페를 나선 기훈은 집으로 돌아가 정성스럽게 검은 양복을 꺼내 입죠. 옷장 깊숙한 곳에 정갈하게 걸려있는 그 양복은 오래되었지만 정말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하얀 셔츠는 아직도 빳빳하고 검은 넥타이는 광택이 살아있어요. 마치 어디 중요한 곳에 나가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습니다. 양복을 입은 기훈의 모습은 낮에 그와는 완전히 달라요. 더욱 당당해 보이고 어딘가 숭고한 기품마저 느껴집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손길은 떨리지만 그 움직임에는 오랜 습관이 배어 있어요. 마치 무대에 오르는 연주자처럼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구두도 정성스럽게 닦아 신어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기훈에게 이 시간은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훈은 방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세워둔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가져옵니다. 갈색 가죽으로 만들어진 케이스는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기훈은 보물을 다루듯 소중히 다뤄요. 케이스의 자물쇠를 천천히 열면서 마치 오래된 연인을 만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케이스를 열면 오래된 바이올린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니스가 벗겨지고 현이 낡았지만 여전히 우아한 곡선을 간직하고 있죠. 바이올린 목 부분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는데 세월이 지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훈은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꺼내 활과 함께 준비합니다. 활에 송진을 바르는 모습, 현을 조율하는 손길에서 한때 이 악기의 주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기훈이 바이올린을 들고 집 밖으로 나서는 시간은 보통 7시 반 정도입니다. 어스름이 내려앉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궁금해했어요. 기훈 어르신이 정장을 입고 바이올린을 들고 가시네. 어디 연주회라도 가시나? 이 시간에?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차림으로 나가는 모습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거든요. 더구나 향하는 방향이 묘지 쪽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더욱 그랬죠. 동네 부인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전우인, 꼭 장례 치르는 사람 같아. 무섭다니까. 혹시 뭔가 이상한 일 하시는 거 아냐? 묘지에서 바이올린을 켠다니. 정상적인 일은 아니지. 우리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무당 같은 건 아닐까? 요즘 TV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사람들은 기훈을 묘지의 노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별명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훈은 사람들의 소문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매일 저녁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차림으로 집을 나서서 묘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1시간 남짓 후면 다시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죠. 기훈은 매일 밤 묘비 앞에서 같은 곡을 연주했습니다.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곡이었죠. 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훈 본인도 그 이유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어느 쌀쌀한 가을밤, 새로 이사온 40대 주부 영숙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영숙은 한 달 전 서울에서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남편의 직장이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급하게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집값이 저렴한 이 조용한 동네를 선택했던 거죠. 처음에는 평화롭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면서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영숙 씨,
우리 동네에 좀 이상한 노인이 사신다고 들었어요? 마트에서 만난 옆집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상하다니요? 어떻게요? 매일 밤 묘지에 가서 바이올린을 켠다나 봐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죠. 혹시 무슨 굿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요? 영숙은 처음에는 그냥 동네 소문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째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서 들으면서 점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야근과 회식이 잦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요즘 세상에 그런 미신 같은 걸 믿는 사람이 있나? 영숙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현대적인 여성이었어요.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들을 쉽게 믿지 않는 성격이었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니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도 남편은 회사 회식으로 늦을 예정이었습니다. 영숙은 저녁을 혼자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없었고 새로운 동네에서 할 일도 별로 없어서 심심했거든요.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골목길이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골목길 저편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노인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지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자세가 반듯했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묘지의 노인인가 보네. 영숙의 마음속에 호기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이웃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던 그 노인의 정체가 궁금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따라가 보고 싶었어요. 영숙은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가 소리가 날까봐 다시 들어가서 운동화로 갈아 신었어요.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기운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운은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묘지 쪽으로 향했어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에 묘지 근처를 간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지만 호기심이 더 컸거든요.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는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정말 묘지로 가는구나. 영숙은 작은 전율을 느꼈어요. 동네 소문이 정말 사실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끝까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묘지 입구에 도착하자 기운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묘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숙은 담장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달빛이 묘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속에서 기운의 실루엣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묘지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크고 작은 묘비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었어요. 기운은 그 길을 따라 묘지 한가운데쯤에 있는 작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영숙은 눈을 크게 뜨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기운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고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바이올린이 은은하게 반짝였어요. 그 순간 영숙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서움보다는 왠지 모를 경외감 같은 거였어요. 기훈은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활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영숙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기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머리를 살짝 숙인 채로 서 있었어요. 왜 울고 계시는 걸까? 영숙은 갑자기 무서움보다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 노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기훈이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며 슬픈 선율이 울려 퍼졌어요.
영숙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곡조는 정말 애절하고 슬펐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애가 같았어요. 음악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영숙은 클래식을 잘 모르는 편이었지만 이 연주만큼은 마음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달빛 아래 묘지에서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기우는 한 곡을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약 15분 정도였을까요? 곡이 끝나자 기우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기 위해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기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서 재빨리 담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들켰나?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어요. 다행히 기훈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시 묘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장면을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일이잖아요. 조심스럽게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속에 달빛 아래 묘비 앞에 서 있는 기훈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의 실루엣이 정말 신비로우면서도 약간 무서워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숙은 계속 촬영을 했어요. 기훈이 묘비에 손을 올리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까지 다 담았습니다. 기훈은 바이올린을 다시 케이스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때 영숙은 기훈의 얼굴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영숙은 서둘러 촬영을 멈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숙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금 찍은 동영상을 다시 재생해 봤어요. 비록 어둠 속에서 찍어서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기훈이 묘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이웃들에게 보여줘야겠어. 다들 궁금해하는데. 영숙은 주민 카카오톡 단체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동네는 주민들 간의 소통을 위해 카톡방이 있었거든요. 새로 이사 온 영숙도 며칠 전에 초대받았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그 유명한 묘지의 노인을 직접 봤어요. 영상도 찍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영숙은 설명과 함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비록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금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헉, 진짜네요. 정말 묘지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어요. 저 모습 좀 무섭지 않나요? 왜 하필 묘지에서 뭔가 의식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숙이 올린 영상은 동네에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주민 카톡방이 하루 종일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추측과 의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서워 보이네요. 저런 일을 매일 한다니. 혹시 저 묘비에 누가 묻혀 있는 걸까요?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특히 동네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김 부장 부인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김 부장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산 토박이로 자치회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 이미지에도 안 좋고 아이들 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김 부장 부인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걱정을 표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 영상을 보고 무서워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정확히 뭐라는 건지 알아봐야겠어요. 결국 몇몇 주민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숙도 영상을 찍은 당사자로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김 부장 부인의 집 거실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찍은 영상만으로는 정확히 뭘 하는지 알기 어려워요.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 합니다. 동네 이장인 박 씨가 제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누가 따라가서 보나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봅시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예요. 김 부장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몰래 카메라요? 그건 좀 불법 아닌가요? 아니에요. 공공장소인 묘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서예요. 김 부장 부인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결국 다른 주민들도 동의했습니다. 영숙은 조금 찜찜했지만 자신이 영상을 올린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는 생각에 반대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김 부장과 몇몇 남자 주민들이 묘지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나무의 위장에서 기운이 자주 가는 그 묘비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했어요. 카메라는 야간 촬영도 가능한 고성능 제품이었습니다. 이제 정확히 뭘 하는지 알 수 있겠어. 김 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주민들은 모두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했습니다. 예상대로 기운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차림으로 묘지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선명한 화질로 기록되었습니다. 기운은 묘비 앞에 도착해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잠시 묘비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표정까지 또렷하게 담고 있었어요. 기운의 얼굴에는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운이 묘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정아, 나왔어. 그 말이 카메라의 마이크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던 주민들은 모두 놀랐어요. 미정? 여자 이름이네요. 역시 뭔가 있는 거였어요. 기운은 계속해서 묘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너를 위해 연주해 줄게. 내가 좋아하던 그 곡 말이야. 그리고 바이올린을 꺼내 연주를 시작했어요. 역시 애절하고 슬픈 선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연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기훈은 다시 묘비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연인을 그리워하는 거였네요. 그런데 왜 묘지에서요? 정말 죽은 건가요? 아직도 뭔가 이상해요. 보통 사람이 이런 짓을 하나요? 영상을 지켜본 영숙은 왠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그 노인의 사연이 궁금해졌거든요. 하지만 다른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를 본 주민들은 더더욱 수군거렸어요. 특히 미정이라는 여자 이름이 언급되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은 더욱 자극되었습니다. 여자 이름, 혹시 살인 같은 거랑 관련 있는 건 아닐까요? 장례의식이 아니라 연인 제사 같네요. 정상적인 연인 관계였다면 묘지에서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김 부장 부인이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일이라면 당당하게 하면 되는데 왜 밤에 몰래 하겠어요? 영숙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묘지로 향했습니다.
기훈이 매일 찾아가는 그 묘비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다른 주민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몇 명이 함께 갔어요. 묘지에 도착해서 기훈이 자주 가는 그 묘비를 찾았습니다. 낮에 보니 생각보다 작고 소박한 묘비였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묘비에는 이름이 아니라 김 19XX 라고만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망 연도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완전히 새겨지지 않고 이니셜만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보통 묘비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일이 다 새겨지는데 사망 연도가 없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인가요? 그럼 왜 묘비를 만들었을까요? 영숙이 묘비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묘비 아래 땅이 다른 무덤들과 달랐던 거예요. 다른 무덤들은 봉분이 있거나 평평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곳은 그냥 일반 땅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여기 정말 무덤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가짜 무덤인 건가요? 주민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사망 연도가 없는 묘비, 이상한 땅의 모양, 그리고 매일 밤 그곳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노인. 모든 것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정말 범죄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숙은 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젯밤 카메라에 찍힌 기훈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슬픈 눈빛과 그리움이 담긴 목소리가 범죄자의 것 같지는 않았어요. 좀 더 지켜봐요.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기훈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차가워져 갔어요. 묘비의 비밀을 발견한 후 영숙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망 연도가 없는 묘비, 그리고 기훈이 매일 밤 부르던 미정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른 주민들은 점점 의심의 눈초리로 기훈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영숙은 왠지 그 노인에게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미정이 누구일까? 그리고 왜 사망 연도가 없는 묘비를 만들었을까? 영숙은 이런 의문들로 가득 찬 채 잠자리에 들었지만 계속 뒤척이기만 했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숙은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신문이나 자료를 찾아보면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 동네는 꽤 오래된 곳이라 지역 역사 자료가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동네의 오래된 신문이나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도서관 사서 할머니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아, 지역 자료실이 따로 있어요. 1950년대부터의 신문과 잡지들이 다 있답니다. 어떤 자료를 찾으시는 건가요? 1960년대 이 동네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고 싶어요. 사서 할머니는 영숙을 자료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나는 방 안에는 연도별로 정리된 신문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영숙은 1960년대 자료부터 차근차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1963년 9월 지역 신문에서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지역 청년 바이올리니스트 기훈, 유럽 유학길 올라. 기사에는 당시 25살이던 기훈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젊고 희망에 찬 표정,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죠. 손에는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고 배경에는 전국 청년 음악 콩쿠르 우승이라는 현수막이 보였어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기훈 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바이올린을 익혔으며 뛰어난 재능으로 전국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오스트리아 빈 음악원의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 최초의 유럽 유학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예정이다. 이런,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구나. 영숙은 감탄하며 기사를 계속 읽었어요. 그때 또 다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유럽행을 준비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미정 양과는 음악적 파트너이자 약혼자 사이로 두 사람은 빈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미정. 기훈이 매일 밤 부르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영숙은 더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며칠 후 신문에서 김미정에 대한 기사도 발견했습니다. 피아니스트 김미정 양, 빈 음악원 입학 허가받아. 기사에는 미정의 사진도 실려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우아한 자세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기사에 따르면 미정은 서울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한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였다고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정말 뛰어난 음악가들이었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이후의 기사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기훈이나 미정에 대한 유학 관련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10월에 출국 예정이라고 했는데 영숙은 더 꼼꼼히 자료들을 뒤져봤습니다. 1963년 11월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유학 예정 피아니스트 김미정 양 행방불명. 짧은 기사였지만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유럽 유학을 위해 출국 예정이었던 피아니스트 김미정 양이 13일 출국 3일 전부터 행방이 묘연해졌다. 가족들은 미정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연습을 나간다고 하고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끊어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 기훈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영숙은 더 찾아봤지만 기훈에 대한 후속 기사는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12월 유학생 출국 명단에 기훈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도 결국 유학을 가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사서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할머니, 혹시 1960년대에 이 동네에서 음악을 하던 기훈이라는 분 아세요? 사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젊은이. 바이올린을 정말 잘 켰지. 당시에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연주회도 자주 열었고 아이들에게 음악도 가르쳐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음악을 그만두신 건가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 연인이 갑자기 사라진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음악도 그만두고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그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지. 혹시 그 연인이 김미정이라는 분이었나요? 맞아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이렇게 조화로울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할머니는 옛 추억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미정 씨가 왜 사라졌는지 아세요?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소문으로는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갑자기 빚이 생겼다느니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렸다느니 여러 말이 있었지만 진실은 알 수 없었죠. 영숙은 점점 궁금해졌어요. 기훈 씨는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나요? 처음에는 미정 씨를 찾아다녔어요. 서울까지 가서 수소문하고 경찰서에도 계속 찾아가고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그러다가 몇 년 후부터는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포기하셨다니요? 아니, 정확히는 포기가 아니라 기다리기로 한 것 같았어요.
언젠가 미정 씨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그 묘비를 만든 거예요. 묘비를 만들었다니요? 네, 20년 전쯤이었나? 기훈 씨가 직접 묘비를 만들어서 묘지에 세웠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무도 말리지는 않았어요.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정말 무덤이 아닌 건가요? 그럼요.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거든요. 60년 전 가을, 그 묘지 옆 벤치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어요. 기훈 씨가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는데 미정 씨가 지나가다가 그 연주에 반해서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기훈이 매일 밤 그곳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이유, 사망연도가 없는 묘비의 비밀, 그리고 60년간 계속된 그의 기다림까지. 그럼 기훈 씨는 지금도, 네,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미정 씨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영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혼자 기다려온 한 남자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영숙이 기훈의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밤, 동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민 카톡방에서는 여전히 기훈에 대한 의심 어린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영숙은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또 나타날까요? 정말 무서워요. 우리 아이가 그 영상 보고 악몽 꾼다고 하네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 부장 부인이 주도하는 여론은 점점 기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동네에 사는 젊은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 안전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28살의 최 씨가 강하게 말했어요. 최 씨는 5살 딸을 둔 아버지로 평소에도 동네 안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32살의 박 씨도 동조했습니다. 박 씨에게는 7살, 5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영숙은 카톡방의 분위기를 보며 불안해졌어요. 사람들이 점점 흥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기훈의 이야기를 완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나서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평소와 같이 기훈이 묘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몇몇 젊은 남성들이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최 씨와 박 씨, 그리고 다른 2명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정체를 밝혀야겠어. 최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삭였어요. 4명은 각자 다른 방향에서 묘지를 포위하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훈은 평소와 같이 묘비 앞에 도착해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어요. 달빛 아래서 바이올린을 꺼내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기훈이 연주를 시작했어요. 여전히 애절하고 슬픈 선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감정이 깊게 실려 있는 것 같았고 중간중간 연주가 끊어지기도 했어요. 미정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모르겠어. 기훈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흘러나왔어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노인이야. 최 씨가 박 씨에게 수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행동에 나설 때라는 신호였죠. 기훈이 연주를 마치고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4명의 남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최 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훈은 깜짝 놀라서 바이올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누구세요?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거죠.
우리는 이 동네 주민들이에요. 할아버지가 매일 밤 여기서 하는 이상한 행동 때문에 동네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박 씨가 다가서며 말했어요. 이상한 행동이라니. 저는 그냥 연주를 하고 있는 것뿐인데. 기훈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연주요? 밤마다 묘지에서 연주를 하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다른 남자가 비꼬듯이 말했어요. 그건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서. 기훈이 조심스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남자들은 듣지 않았어요. 특별한 의미라고요? 혹시 무당집 같은 거 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기훈은 위축되어 작아져 갔습니다. 제발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기훈이 애원하듯이 말했지만 남자들은 더욱 흥분했어요. 중요한 일이라고요? 남에게 피해주는 일이 중요한 일인가요? 최 씨가 기훈에게 다가서며 바이올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안 돼요. 그건 제발. 기훈이 바이올린을 품에 안으며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하지만 젊은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이상한 연주 좀 그만해요. 최 씨가 기훈의 손에서 바이올린을 억지로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안 돼. 기훈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바이올린이 돌에 부딪히면서 목 부분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기훈은 부서진 바이올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 부서진 조각들을 주워 담으려고 했어요. 그건 미정이 손길이 남아있는 마지막 거였는데 기훈의 목소리가 흐느끼듯 작아졌어요. 그 순간 남자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훈의 표정이 너무나 절망적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박 씨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기훈은 이미 부서진 바이올린 조각들을 품에 안고 일어나고 있었어요. 60년을 기다렸는데 기훈이 중얼거리며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남자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심각한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기훈은 방 한켠에 앉아서 부서진 바이올린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을 열어서 낡은 사진들을 꺼냈어요. 60년 전 미정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그때의 모습들이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기훈은 그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미정이 사라지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기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어요. 기훈아, 나는 내 옆에 못 갈 것 같아. 집안에 큰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멀리 떠나야 해. 하지만 매년 그날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같은 곡을 연주해줘. 그게 나의 생일이자 우리의 마지막 약속이야. 언젠가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연주 소리를 듣고 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기훈은 편지를 읽으며 더욱 슬퍼졌어요. 60년간 지켜온 약속이 오늘 밤으로 끝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서진 바이올린으로는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으니까요. 미정아,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기훈은 부서진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60년간 이어온 기다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이후로 묘지에는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린이 부서진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주민 카톡방에 올라온 메시지들을 확인해 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어젯밤에 그 놓인 바이올린 부숴버렸어요.
이제 그 이상한 연주는 끝난 것 같네요. 다행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 표정이 너무 슬퍼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영숙은 전혀 다행스럽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알게 된 기훈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60년간 연인을 기다려온 한 남자의 바이올린이 부서졌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더 자세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미정이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정말로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네 이장 박 씨의 집이었어요. 박 씨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중 하나였고, 기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장님, 어젯밤 일 들으셨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박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야. 젊은 사람들이 너무 성급했어. 기훈 씨가 얼마나 상심했을지. 혹시 미정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아시는 게 있나요?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박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사실 당시에 소문이 많았어. 미정 씨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고 했지.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어떤 일이었나요?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미정 씨 아버지가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1960년대 초반이잖아.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거든. 영숙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정치적인 문제라니요? 미정 씨 아버지가 어떤 학생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가 당국에 찍혔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때는 조금만 의심받아도 가족 전체가 큰 피해를 보던 시절이었으니까. 박 씨는 옛일을 떠올리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미정 씨가 떠났다는 건가요? 그렇지.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어. 당시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 하루아침에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미정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훈을 떠나야 했던 거군요. 혹시 미정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당시 소문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강제 이민을 갔다는 말이 있었어. 정부에서 그쪽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거든. 영숙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미정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기훈 어르신이 묘비를 만든 이유는? 아, 그거 말이야. 그 묘비는 진짜 무덤이 아니야. 미정 씨가 돌아왔을 때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든 표시인 거지. 박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곳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거든. 60년 전 가을, 기훈 씨가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는데 미정 씨가 지나가다가 그 연주에 반해서 말을 걸었다고 했어. 그때부터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매일 밤 그곳에서 연주를 하신 거군요. 맞아. 미정 씨와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 언젠가 돌아오면 그 연주 소리를 듣고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야. 박 씨의 설명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영숙은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출입국 기록이나 이민 관련 자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청 민원실에서 1960년대 이민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너무 오래된 자료라 시청에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담당 직원이 국가기록원에 문의해 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1960년대 이민 기록은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에 문의해 보세요. 영숙은 바로 서울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친절한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963년경에
이민을 간 김미정이라는 분의 기록을 찾고 있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찾으시는 건가요? 영숙은 기훈과 미정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60년간 기다려온 남자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여자의 사연을 들은 직원은 감동한 듯 했습니다. 정말 애절한 이야기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5분 정도 기다린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1963년 11월 김미정이라는 분이 가족과 함께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간 기록이 있네요. 당시 23세였고 부모님과 남동생과 함께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영숙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요? 그럼 지금도 캐나다에 계실까요? 그건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본인이 연락을 원한다면 저희가 캐나다 한인회를 통해 찾아볼 수는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특별한 사연이니까 도와드리고 싶어요. 기훈 씨의 이야기와 연락처를 캐나다 한인회에 전달해 드릴게요. 영숙은 기훈의 정보와 함께 자신의 연락처도 남겼어요. 만약 미정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리고 기훈을 기억하고 있다면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이제 주민들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기훈이 오해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영숙은 주민 카톡방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훈 어르신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며칠간 조사해 본 결과 어르신은 전혀 이상한 일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기훈 어르신은 60년 전 오스트리아 빈 음악원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셨어요. 연인인 미정 씨와 함께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는데 미정 씨 집안에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메시지를 올리자마자 카톡방이 조용해졌어요. 영숙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매일 밤 묘지에서 바이올린을 켜신 이유는 미정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곳은 두 분이 처음 만난 장소이고 묘비는 미정 씨가 돌아왔을 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표시였어요. 60년간 한 사람을 기다려오신 정말 위대한 사랑이었어요. 잠시 후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그런 애절한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어머나, 우리가 정말 큰 오해를 했네요. 60년을 기다리셨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럼 어젯밤에 바이올린을 부순 건 너무 미안해요.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까요? 특히 어젯밤 바이올린을 부순 최 씨와 박 씨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영숙 씨, 정말 확실한 건가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건가요? 네, 도서관 자료와 국가기록원에서 모두 확인했어요. 미정 씨는 1963년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고 지금 캐나다 한인회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기훈 어르신께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까요? 바이올린도 새로 사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영숙은 기훈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진실을 알린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기훈의 상태가 걱정되었거든요. 영숙이 기훈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기훈이 방 한구석에 앉아 부서진 바이올린 조각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에는 바이올린의 부서진 목 부분을 조심스럽게 쥐고 있었어요. 기훈 어르신, 영숙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기훈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마치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기우는 고개만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60년간 지켜온 약속을 이제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기훈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부서진 바이올린 조각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건 미정이가 마지막으로 만져본 바이올린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미정이가 이 바이올린을 만지면서 내가 없어도 계속 연주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영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어르신, 제가 미정 씨에 대해 알아본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소식이에요. 들어보실래요? 기훈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미정이를 찾으셨나요? 영숙은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기훈에게 이야기했어요. 미정이 정치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캐나다로 떠났다는 것, 그리고 지금 캐나다 한인회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훈은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미정이가 자의로 떠난 게 아니었군요. 저는 지금까지 미정이가 저를 버리고 간 줄 알았어요. 60년간 혼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하며 지냈거든요. 아니에요, 어르신. 미정 씨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거예요. 분명히 어르신을 그리워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기훈의 오래된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기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전화가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혹시 기훈 씨인가요? 바이올리니스트 기훈 씨?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성의 음성이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영어가 섞인 한국어를 쓰고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억양이었어요. 기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인가요? 기훈아. 나야, 미정이. 전화기가 기훈의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영숙이 급히 받쳐주었습니다. 기훈은 전화를 받은 채로 주저앉았어요. 60년 만에 듣는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아, 정말 너야? 꿈이 아니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야? 기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락도 없이 떠나서 60년 동안 연락도 못하고. 미정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미정아. 내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어디 있어? 인천공항이야. 방금 도착했어. 캐나다에서 밤새 비행기를 타고 왔어. 한인회에서 연락받고 바로 표를 끊었어. 기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한국에 와 있다고? 진짜로? 응. 너를 보러 왔어. 6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와야겠다고 생각했어. 미정아, 나 정말 보고 싶었어. 매일 밤 너를 기다렸어. 나도 알아. 한인회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 60년간 매일 밤 그곳에서 바이올린을 켜줬다며? 우리 약속을 지켜줬구나. 기훈은 전화를 끊고 영숙을 바라봤어요. 미정이가 돌아왔어요. 정말 돌아왔어요. 하지만 곧 기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부서진 바이올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이 부서져서 약속했던 연주를 들려줄 수가 없어요. 미정이가 돌아왔는데. 영숙은 그때 주민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바이올린을 부순 것에 대해 미안해하던 사람들 말이에요.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영숙은 급히 주민 카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여러분, 긴급 상황이에요. 미정 씨가 한국에 오셨어요. 지금 인천공항에 계시고 곧 이쪽으로 오신대요. 그런데 기훈 어르신의 바이올린이 부서져서 60년 만에 재회 연주를 할 수 없어요. 혹시 바이올린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급해요. 메시지가 올라가자마자 카톡방이 들썩였어요. 정말요? 미정 씨가 오셨다고요? 60년 만에 재회라니.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이올린 가게에 가서 사와야겠어요. 최 씨가 가장 먼저 나섰어요. 제가 바이올린을 사오겠어요. 시내에 악기점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가겠어요. 저도 같이 가겠어요. 차로 모시고 가겠어요. 박 씨도 동참했어요. 두 사람은 어젯밤 바이올린을 부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비싸든 상관없어요. 가장 좋은 걸로 사오겠어요. 다른 주민들도 돈을 모으겠다고 나섰어요. 모두가 기훈과 미정의 재회를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30분 후 최 씨와 박 씨가 새 바이올린을 들고 돌아왔어요. 비싸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좋은 소리가 나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활과 송진 그리고 케이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어르신, 이걸로 연주하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기훈은 새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미정이에게 연주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기훈은 바이올린을 조율하기 시작했어요. 60년간 연주해온 경험이 있어서 금세 완벽한 소리를 맞췄습니다. 새 바이올린이지만 그의 손에 닿자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미정아,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기훈이 미정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기훈아, 나도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어. 그곳이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지? 벌써 60년 전 일이네. 응, 맞아. 내가 내 연주를 듣고 말을 걸어준 그곳.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기훈은 새 바이올린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숙과 몇몇 주민들이 멀찍이 따라갔거든요. 모두 60년 만의 재회를 지켜보고 싶었어요. 묘지에 도착한 기훈은 평소와 같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지만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정아, 60년을 기다렸어. 이제 정말 와주는 거야? 기훈은 중얼거리며 바이올린을 꺼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기훈의 바이올린 연주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60년간 매일 밤 연주해온 그 곡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의 연주는 그 어느 때와도 달랐습니다. 60년간의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재회의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달빛이 묘지를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바이올린 선율은 마치 천사의 노래처럼 아름다웠어요. 기훈의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 연주는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60년간 간직해온 사랑의 고백이었거든요. 각각의 음표마다 미정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고 선율마다 변치 않은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던 영숙과 주민들도 모두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애절하고 아름다운 연주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바이올린을 부순 것을 후회했던 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사연인 줄 알았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연주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였습니다. 묘지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기훈은 연주를 멈추지 않았지만 가슴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6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였거든요. 흰 목도리를 두른 중년 여성이 천천히 나타났어요. 머리는 하얗게 세웠지만 여전히 우아한 자세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에서 한때 무대에 섰던 예술가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바로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기훈의 연주를 들으며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60년 전 그 젊은 청년이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같은 곡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변하지 않은 것은 그의 음악에 담긴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기훈아. 미정이 조용히 불렀지만 기훈은 연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번져서 시야가 흐려졌지만 60년간 연주해온 곡이라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거든요. 이 연주만큼은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어요. 미정을 위한 마지막 연주이자 새로운 시작의 연주였으니까요. 연주가 끝나자 기훈은 천천히 바이올린을 내렸어요. 그리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미정이 서 있었어요. 달빛 아래서 만난 두 사람은 마치 6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나야. 기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60년간 연습해온 이 한마디였습니다. 기훈아, 나도 왔어. 미정이야. 약속대로 돌아왔어. 두 사람은 6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미안해, 기훈아. 정말 미안해.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연락도 없이. 미정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60년간 간직해온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미정아. 이제 모든 게 괜찮아. 내가 돌아온 게 꿈만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60년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지켜보던 주민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재회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기훈아, 매일 밤 여기서 연주해줬다며? 6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응, 우리 약속이었잖아. 내가 돌아오면 이 연주 소리를 듣고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정말 고마워. 캐나다에서도 가끔 꿈에서 내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어. 그때마다 한국이 그리웠고 너가 그리웠어. 미정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게 나를 위해 만든 거구나. 사막 연도가 없는 이유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버텼어. 기훈이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이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기훈아, 나 이제 혼자야. 남편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도 다 자라서 독립했어. 나도 혼자야, 미정아. 계속 너만 기다렸어. 다른 사람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60년간의 빈 시간을 채워가는 소중한 대화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묘지 옆 작은 공원에는 벤치 2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기훈과 미정이 함께 설치한 것이었어요. 묘비는 그대로 두었지만 이제는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그 벤치에서 가끔씩 합주를 했습니다. 기훈은 바이올린을, 미정은 작은 키보드를 가져와서 연주했어요. 60년 전처럼 다시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였죠. 동네 사람들은 이제 기훈을 묘지의 노인이 아니라 마을의 음악가라고 불렀습니다. 미정과 함께하는 연주를 들으러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연주해 주세요. 아이들이 조르면 두 사람은 기꺼이 연주를 들려주었어요.
사랑의 힘으로 다시 만난 두 노인의 음악은 마을 전체에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숙은 종종 두 사람을 찾아가서 안부를 물었어요. 자신이 이들의 재회를 도왔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영숙 씨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미정이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정말 기뻐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요. 어느 봄날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기훈과 미정이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조화가 봄바람과 함께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정아, 내가 돌아와서 정말 행복해. 기훈이 연주를 멈추고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야, 기훈아. 6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어?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나타나서 그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 바보야. 나는 너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기훈이 미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알겠어.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말자. 응, 약속해. 두 사람은 다시 연주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곡이었습니다. 6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새로운 행복을 노래하는 곡이었어요. 봄바람이 부는 날, 기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돌아와서 이 자리가 진짜 무덤이 안 돼서 다행이야. 이제 이곳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어. 맞아.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의 음악은 마을 골목마다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60년간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기훈과 미정의 사랑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